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좀 비질비질 옵니다. 가을비. 오늘 가을비도 오고 또 커피도 한 잔 생각이 나서 커피 한 잔 쫙 또 찌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 왜 거리에 양아치는 점점 많아지는지, 이 양아치가 왜 이렇게 많아지냐 이게요. 오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밑그림이 좋아야 예술품이 탄생한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씨앗이 좋아야 좋은 열매가 달린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고, 또 독수독과 양아치 부모 밑에는 양아치밖에 안 나옵니다. 에? 그러니까 학자 집안에 학자가 나고 양아치 집안에 양아치밖에 안 난다. 이게 뭐냐면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공을 들여야 됩니다. 또 부모의 언행을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배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시절, 이걸 밑그림이라고 그래. 인생살이 전체로 봤을 때 초안입니다. 이 밑그림이 유형적, 무형적. 유형적인 것은 부모가 어떤 직업,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무형적인 것은 내가 이 아이를 나중에 어떤 제목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부모가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정성을 들이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교육이에요. 유년 시절이고.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초안을 그렸으니까 이제 뭐 그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칠하는 거야. 그게 중년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학교 교육이야. 색깔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색깔, 어떻게 색을 배합할 것인지를 구상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게 청소년, 중년입니다. 마무리, 활용점정. 황혼, 노을, 노년 멋있게 지내야 됩니다. 근데 양아치로 시작해서는 맨 마지막에 역시 양아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야, 괜찮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완전 양아치잖아요. 그런 게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이 성장하면서 가지치고 북주고 거름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멋있게 이렇게 그 황혼, 노을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지도해 줘야 되는데 부모 자체가 양아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준비 안 된 부모가 애를 낳으니까 애를 올바른 사회의 제목으로 키울 수가 없어요. 키우는 방법도 모르고. 돈에 눈이 돌아서 돈에 쩌들은 인생은 이러한 멋있는 인생살이를 살기보다는 돈에 눈이 이렇게 그냥 뭐라지? 그냥 눈이 돌아버렸다니까 뭐 거의 찌들은 사람들. 결국 부정축제를 하거나 사기꾼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명예에 쩌드는 사람은 남을 짓밟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그래. 결국은 망합니다. 세 번째, 권력입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훌륭한 제목이 돼요. 그런데 이게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정상적인 가정교육이 아닌 상태에서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순악질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낭중지추라고 그래요. 주머니 속에 숨겨진 속것이 언젠가는 삐져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근본이라고 그래. 그래서 근본이 밑그림이 부드럽고 유하고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나누고 베푸는 이러한 부모 환경 속에서 가정 그 생활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절대 이런 사기꾼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양아치들이 너무 많잖아요. 에이? 그래서 이걸 낭중지추랍니다. 이 근본이 양아치는 언젠가는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멋있는 전형 노을, 멋있는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밑그림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색깔을 어떤 색깔을 어떻게 잘 칠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예술품이 돼요. 멋있는 논인이 된다는 겁니다. 색깔 칠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행착오가 있다 하지라도 바르게 올바른 방법으로 수정 보완을 하면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있죠? 그래서 이 명화나 예술품은 또 단시간에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멋있는 노년, 초년, 중년이 양아치였는데 멋있는 노년이 될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낭중지추 바로 나옵니다. 이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동양의학적으로는 관상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관상은 절대 못 숨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부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길렀느냐, 그게 밑그림이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멋있는 노년이 결정 지어진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자, 티끌모아 태산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속담에 빨리 끓는 물은 빨리 식는다고 했어요. 참 그 속뜻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이 성장 환경, 성장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부모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놈이 훌륭한 제목으로 키우느냐 이게요. 지금 부모부터 물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둑놈이 지 자식 보고는 도둑은 나쁜 짓이다. 도둑질은 나쁜 거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런데 여기 낭중지추, 지가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것은 언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면 호박떡이 설렁다래. 그건 호박은 뜨뜻한 기운이 되면 자동적으로 익게 돼 있어요. 뜨거운 김에. 근데 그것마저 설렁설렁 덜 익는다 이 말이에요. 인생살이도 하루하루가 올바르게 쌓아 올려야 튼튼한 성을 쌓고 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깃발을 꽂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쉽게 쌓은 성은 쉽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사상두각이라 하잖아. 모래 위에 집을 지면 기초가 튼실하지 않으면 그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실공사는 반드시 붕괴가 된다. 붕괴 찾아온다 이게. 고진감래,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돼 있다. 이런 우리 좋은 속담들, 그 속뜻을 연구하면 공부하면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속뜻을 하나씩 둘씩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시간간을 잊어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돈,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돈에 눈이 돌아버리면 이거는 부정축제 사기꾼이요. 명예, 칭찬, 인정, 격려, 사랑 못 받은 사람이 이걸 그냥 뭐 정말 해보려고 명예를 찾으려고 남을 짓밟고 하면 반드시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권력, 불우한 환경 속에서 그냥 권력을 인생의 목표로 그냥 삶의 목표 전부인 것처럼 이건 나중에 반드시 순악질이 됩니다. 권력은 나누고 베풀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어려운 사람, 그 뭐죠?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A와 B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거, 그게 권력의 기초입니다. 법의 기초예요. 이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이런 음식물이 쌓여서 뼈다구, 살, 근육, 혈액이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뼈다구, 살, 근육이 건강한 이런 모양, 그 건강한 모양새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또 머릿속의 정신도 이 책 한 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좋으니까 매일 책을 보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위스덤, 지식과 지혜의 이런 창고가 비지 않도록 채워야 됩니다. 또 건강 상식 없이 남들이 그냥 뭐 운동한다고 해서 지도 똑같이 냅다 그냥 이빠이 운동하면 역시 그것도 병입니다. 준비 안 된 그런 이 과로가 되죠. 그런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내 자신을 알고 덤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 즉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책, 학습 활동도 내 수준에 맞는 걸 선택해서 책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괜히 뭐 영어도 그렇게 유창하지 않은데 원서를 갖다 놓고 한다든가 순 한자로 된 뭘 본다든가, 그거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기 좋게 내가 좋아하는 수준으로다 보는 그런 책을 선택해서 하나씩 둘씩 늘려가야 됩니다. 그게 소확행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식사도 남들 뭐 비싼 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몸에 맞게, 아시겠어요? 나한테 맞는 식사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을 신천하면 그게 바로 무병장수의 비법이다. 그러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매일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음식으로 정신과 육체를 살찌우면 그게 바로 행복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어릴 적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함축된 그런 속담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건강, 정신적, 육체적, 그것은 부모로부터 학습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는 인성이라고 해요. 부모 형제의 건전성이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자녀들 이렇게 뭐 시집장가 보낼 때 그 아이들 보지도 않았잖아요. 부모들이 딱 보고 그냥 우리 그 셋째 딸하고 우리 자기네 큰 아들하고 이렇게 좀 맺어 줍시다. 그게 사돈 맺은 경우에 대부분이에요. 왜? 부모의 인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안에도 있어요. 우리 외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그냥 그냥 저쪽 형수님 되실 사돈 마님하고 이렇게 사돈 댁 하고 둘이서 우리 엄마하고 그냥 같이 엄마끼리 보고 그냥 결정했어요. 근데 지금 잘 살아. 엄마들끼리 우리 엄마 보고 그냥 한 게 그냥 된 것이요. 잘 살아요 지금. 그래서 밑그림 잘 그리고 또 성장 과정 잘 가지치고 북주고 거름줘서 사회에 필요한 제목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첫 밑거름에서 시작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회는 양아치나 사기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기에 맞춰서 훌륭한 제목이 되도록 항상 부모님들은 자식을 가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서 예술품 뭐냐? 정신적으로 일단 인성이 좋아야 돼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호덕을 즐기고 나누고 베풀고 항상 웃는 얼굴, 관상이 부드러우면 됩니다. 아셨어요? 돈, 명예, 권력, 학력 이런 거에 그냥 그 멋이 괜히 가오다시하는 그건 미친놈이야. 그건 양아치해.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우리 신체가 상하, 좌우, 앞뒤, 안팎, 사통팔달 전부 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굴이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관상이 올바른 사람, 관상이 바른 사람이면 됩니다. 관상이 반듯한 사람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거기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년에 멋있는 인생, 어린 시절 밑그림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그림이 안 좋으신 분들, 불우한 환경에서 나 태어났는데 라고 하면 또 야, 나는 또 이게 아니고 평생 학습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하나의 인생입니다. 밑그림이 좀 잘못 그려졌다 할지라도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아시겠어요? 살면서 하나씩 둘씩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그게 평생 학습이에요. 그러면 멋있는 노년을 예술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완성할 수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물론 밑그림이 좋은 사람이 평생 학습을 통해서 계속 멋있게 이렇게 유지한다면 짱 좋지만 밑그림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평생 학습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가지치고 걸음주고 북주고 해서 가꾸면 멋있는 이 예술품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들, 평생 학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밑그림이 안 좋으면 예술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술품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숨겨진 밑그림 속에 있는 것 중에 숨겨져 있는 게 낭중지추. 언젠가는 그 근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뭐 매 텔레비에도 나오고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와요. 그거 낭중지추입니다.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낭중지추입니다. 숨겨진 근본이 밑그림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인생살이 커피 한잔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이게 비 올 때는 명동거리를 걸어봐야 되는데 밑그림이 좋아야 예술품이 탄생한다라는 내용으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저녁 시간에 괜히 궁시렁을 떨어봅니다. 예술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통해서 부족 부분을 메꿉시다. 보완합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멋있는 예술품 인생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화이팅!